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세계 반도체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전망하시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랑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한 20% 가까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예. 한 160억 불 정도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률은 워낙 팹리스라서 가벼운 회사다 보니까 매출 증가가 이제 이익 개선으로 바로 연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0% 초반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데이터 센터거든요. 예. 게이밍 쪽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지난 분기가 한 104억 불 정도 매출이 이제 시현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 매출 증가도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이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매출액이 한 10%가 이제 중국 향인데 예.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그 이후에 4분기 가이던스 이게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실적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기업이 이제 거의 독점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실적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실적이 충격적으로 나쁘게 나오기보다는 그냥 부합하는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비트하는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향후에 왜냐하면 11월 17일부터 엔비디아 중국향 그 GPU인 A800하고 H800이 출출이 그때부터 안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가 오히려 오늘은 제일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는데 엔비디아가 미국의 그 새로운 반도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 중국향으로 맞춤형 신규 반도체 3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네, 이런 예. 얘기도 있었고요. 미국 규제가 강화되니까 중국 기업들도 AI 칩을 자체 개발한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10월 17일 날 이제 그런 미국의 이제 새로운 규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7월 초부터 이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대비를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제품도 또 기능을 또 더 낮춰버렸거든요. 그래서 보통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퀄리피케이션 받을 때 시간이 좀 걸리지 다운그레이드 한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시차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도 GPU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여전히 좀 그런 특히 학습용 GPU는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추론용은 우리나라에도 추론용 GPU 만드는 기업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보통 GPU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NPU라고 표현을 좀 더 많이 하고요. 어쨌든 그런 제품들은 중국 기업들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기본적으로 쿠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없이 많은 개발자들을 락인시켜 놨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확고한 포지션은 상당 기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엔비디아 관심 많으신데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 H200을 출시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전작 대비 성능이 2배로 향상됐다는데 네. 이 AI 가속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가속기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제 특정 하드웨어를 성능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가속기는 여기 데이터 센터는 CPU를 가속시키는 겁니다. 예. CPU를 가속시켜서 데이터 학습과 데이터 추론을 좀 더 빨리 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범용 가속기라고 해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제 정의를 했죠. GPU라고. 예. 그래서 GPU인 거고 일반적으로 가속기는 또 우리는 이런 범용 가속기인 GPU에 맞춤 가속기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NPU라는 것도 있거든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든. 그래서 가속기라는 거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특정 기능을 더 높이는 거죠. 터보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엑셀 밟듯이 구동을 더 빨리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속기를 통해서 빨리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 학습과 추론을 더 빨리 하는 그래서 하여튼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가속기의 의미는 하드웨어를 가속시킨다. 그럼 예. 여기서 가속은 CPU를 가속시키는 게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더 빠르게, 더 고성능으로 이런 칩이 나온다면 당연히 좋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은 다른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개발한 AI 클라우드 칩을 네. 최초 공개했고
또 챗GPT 아버지라고 하는 샘 올트만 오픈 AI가 MS로 또 자리를 옮기면서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또 AMD도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경쟁사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근데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 GPU 시장 점유율 95%가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제가 범용 GPU도 있고 맞춤 이제 엑셀러레이터도 있는데 맞춤 제품들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의 TPU든 AWS의 트레니엄이든 아니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아테나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맞춤 가속기는 특정 용도로만 쓰는 거고 범용 GPU를 대체할 뭐 그런 경쟁 기업으로는 뭐 길게 본다면 뭐 AMD하고 또 인텔까지도 좀 그게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이제 엔비디아가 락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개발한 거는 이제 CPU입니다. ARM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의 그라비톤 같은 그 CPU가 저기 뭐 아마존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엔비디아의 그 가속 GPU랑은 조금은 다른 영역이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아테나라는 가속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랑 경합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용도에만 그거는 적용이 되고 범용으로 가속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는 뭐 그런 빅테크 기업보다는 차라리 AMD랑 또 길게 봤을 때는 인텔의 예장형 GPU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저 엔비디아의 칩이라는 거는 아주 범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또 수요가 있는 거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영업이익률 60%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고용량 AI 가속기 출시 경쟁이 벌어지면은 이 HBM 제조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 특수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들도 내년 유망 섹터로 AI를 꼽고 반도체를 꼽고 있는데요. 이 국내 우리 기업들 반등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그 HBM 시장 자체를 한국 기업이 주도를 했고 HBM 시장이 글로벌하게 2022년이 22억 불이었고요. 올해가 한 44억 불까지 올라갑니다.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드디어 100억 불 시대를 될 것 같아요. 한 150%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도권은 우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확대가 이제 과연 이제 뭐 150% 가까이 성장할 수 있냐, 그 정도의 투자가 집행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HBM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GPU랑 뭐 NPU에 붙어 있는 니어 메모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모리 범용 메모리보다는 그 수주의 가시성은 상당히 높고요. 즉 고객들이 그거는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시성이 있고 그럼 고객들이 과연 그 정도 투자를 할 거냐를 보면 이거는 이제 서비스 경쟁보다는 인프라 구축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비스의 퀄리티는 그다음에 뭐 새로운 고객을 유인하고 이런 거는 그다음 문제인 거고 일단 인프라는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뭐 엔비디아를 GPU를 쓰는 그런 뭐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통신사들도 있지만 또 내년에 또 중요한 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NPU를 많이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 NPU에도 다 HBM3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FPGA 회사들 그리고 뭐 AMD의 MI300, 300X 그다음에 인텔의 일부 또 예장형 데이터 센터용 GPU 이런 쪽에도 HBM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2024년은 수요의 저변층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충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올해는 뭐 우리 반도체 기업들 감산하고 뭐 별 수를 다 써가지고 했는데 수요가 안 살아나서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업계 뭐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한 지 좀 지났지만 좀 리뷰를 잠깐 해주실까요? 예, 우리 기업들 사실 3분기까지는 뭐 하이닉스는 D램에서 흑자 전환을 해서 뭐 하이닉스는 되게 박수 치고 싶은 상황이었고 그 중심에는 HBM이 있었고요. 다만 하이닉스도 이제 낸드 업황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시장 컨센보다는 좀 적자폭이 많았어요. 1.8조 적자였고 그렇지만 1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자폭을 많이 줄였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적자폭이 줄었지만 하이닉스가 주는 거 정도는 아닙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4.6조 적자, 2분기에 4.4조 적자, 3분기에 3.5조 적자, 한 6천억 정도 적자폭은 줄였지만 하이닉스가 줄인 것만큼 줄이지는 기대보다는 못했고요. 덜 줄었어요. 예, 그렇지만 4분기는 좀 둘 다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삼성은 저희는 한 1조대 적자로 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HBM의 매출 비중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정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예.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LPDDR5는 직전 분기 대비 19% 올랐습니다. PC 디램도 DDR4도 한 15% 올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4분기는 좀 의미 있는 적자폭 감소가 있을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하이닉스는 뭐 흑자 전환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거는 또 낸드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적자 폭은 아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낮은 레벨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73,600원인데 거의 200원 근처까지 다가갔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으니까 외국인들 이런 데서는 뭐 교과서처럼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올 연말부터는 8만 전자 간다 얘기 벌써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무상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특정 주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그건 저희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그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외국인들이 왜 살까에 대한 고민들을 보면 내년도도 여전히 매크로가 불안합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여전히 그렇죠.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당장 고정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HBM이라는 건 니어 메모리로서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 발생할 가시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죠. 즉 실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이 보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금리가 내년 하반기에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센티멘트가 회복이 될 수 있고, 클라우드 사업자도 지금까지는 AI 서버 투자만 했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일반 서버 투자도 아마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분명히 붙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도 다시 재고 축적을 합니다. 예. 10월 말부터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가 재고 축적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약세가 될 거고, 예. 그럼 신흥국 통화 강세와 또 신흥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겠죠. 그것까지 종합해 보면 반도체만한 그 정도로 이제 가시성이 높은 섹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신흥국 주식 중에 뭐 삼성전자는 거의 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 얘기만 드리면 TSMC가 이제 중심인 파운드리 산업은 올해 매출액은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 정도 감소합니다. TSMC는 한 9% 감소할 것 같고, 근데 내년도에 파운드리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 한 미드 싱글 정도, 뭐 잘하면 하이 싱글 정도 올해보다 성장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D램은 37% 줄고 내년에 40% 회복이거든요. 참 하여튼 진폭이 그러면 탄력 면에서는 특히 신흥국 주식을 볼 때는 탄력을 많이 봅니다. 모멘텀을 많이 보는데, 모멘텀 면에서는 한국 주식이 좀 더 매력도는 큽니다. 물론 뭐 주가가 일정 부분 이런 수요 변화에 대한 프라이싱이 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 반영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그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셨는데, 삼성전자도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하던데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온디바이스는 제가 여기 와서도 우리 한경 와서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스마트폰, 노트북 아니면 XR 기기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개인이 쓰는 그런 제품, 일반적인 우리 생성 AI 서비스는 주로 인프라 단위죠. AI 서버에서 주로 이제 그거를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는 거고, 온디바이스는 개인이 직접 쓰면서 밀접형, 즉 엣지에서 직접 이제 컴퓨팅을 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제 서포팅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개인의 미세한 요구 사항, 그런 파인 튜닝이 좀 되고요. 미세하게 개인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의 보안 정보나 이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맡기는 거를 꺼려하지만 자기 스마트폰에는 뭐 이미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온디바이스 AI고, 그리고 뭐 결국 온디바이스 AI에는 뭐 HBM처럼 이런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좀 적층화가 된 고대역 D램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뭐 애플의 XR 기기인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역 D램이 들어가거든요. 특수 D램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그게 비전 프로라는 게 이제 360도로 이제 아주 고해상도, PPI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 하소스보다 훨씬 그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높거든요. 한 뭐 10배 정도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프로세싱을 해주지 않으면 사용자 경험이 증가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 게 고대역 D램인데, 그게 또 내년에 수요가 보이면
결국 이게 당장 온 디바이스 AI랑 뭐 접목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되면 온 디바이스 AI를 서비스하는 스마트폰에도 저런 고대역 디램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내년에 좀 더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HBM 수요 늘어나는 거는 뭐 아주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늘어나냐 관건일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전망이 좋습니다. 내년까지 엔비디아 내 입지는 여전히 탄탄하고 D램 흑자 전환으로 실적 개선 속도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4분기부터 일단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3분기에 일단 D램에서 흑자 전환을 했고 거의 3분기 D램 적자보다 그러니까 2분기 D램 적자보다 3분기 D램 흑자폭을 차이가 한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게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4분기에는 이제 전사 흑자 전환을 좀 도전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소폭 적자가 나더라도 내년에 이제 의미 있는 흑자 전환에는 뭐 이상 기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3 시장에 이제 삼성이 이제 곧 들어올 거로 저희는 예상하지만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경합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지금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내년에 거의 1.5배 증가, 150%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캐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삼성도 들어오는 거니까 그 부분도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HBM3E 시장이 이제 내년부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출시한 H200이야 기존의 HBM3를 좀 더 덴서티를 높게 쓰는 거지만 내년에 나올 이제 뭐 새로운 또 엔비디아의 또 프로세서들이 있거든요. 블랙웰이라는 아키텍처에는 HBM3E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뭐 GH200이라고 해서 슈퍼칩에도 HBM3E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또 판가가 더 비싸거든요. HBM3보다 HBM3E가 이제 제품 판가가 대략 20%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물량도 느는데 가격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물량과 ASP가 같이 늘면 실적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좋아질 거를 주가가 일정 부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보여줄 게 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량 늘고 가격 높아지고 뭐 금상첨화죠. 자, SK 하이닉스 내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내년째 출시 예정인 애플의 AR 디바이스 이 비전 프로에 이 특수 D램을 공급한다고요.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그야말로 애플 수혜주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차피 이제 뭐 애플 입장에서는 또 삼성하고 디바이스는 경쟁하다 보니까 좀 더 하이닉스랑 협업을 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우리가 스태킹 전문가로서 이번에 많이 보여줬죠. HBM3든 그다음에 또 하이닉스가 또 낸더 같은 경우에도 256단도 만들었고 또 D램도 3DS 이런 제품들 되게 D램 모듈이지만 되게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고대역 D램도 결국 이제 스태킹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스태킹에 있어서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한 번 더 우리가 내년에 비전 프로 나올 때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살아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또 좀 약간 변수가 되긴 할 것 같아요. 특히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이게 좀 우리 기대보다는 회복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중국의 채널을 좀 많이 접근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뭐 최근에 10월 말에 이제 모바일 메모리 수요가 좀 늘긴 했지만 사실 이제 내년 또 춘절을 겨냥했을 때 재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리스타킹으로 여전히 디맨드 상으로는 의미 있는 개선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요가 없는 것 이상으로 재고 조정을 중국 기업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는 일정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이상의 기대는 조금 아직은 성급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조금씩 회복되는데 반도체 소부자원 왜 실적 쇼크가 나타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이 회복되는 이유는 감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산을 하면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니까 그 웨이퍼 투입량에 매출이 연동되는 소재 회사들은 좋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올해는 또 여러 가지로 또 하여튼 재무적으로도 좀 많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50% 줄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 회사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칩 가격이 먼저 리바운딩하고 그러고 나서 약간은 이제 형편이 풀리면 그다음부터 다시 원위치 시키겠죠.
감산을 이제 정상화시킬 예. 거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너무 안 했구나 하면서 내년에 좀 늘리겠지만, 그래서 내년까지 올 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그러면 보고 뒤집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센터장님 말씀 뒤집어 보면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개선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저가 매수 적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우리 서프라이 체인 또 칩 메이커 모두 다 역발상 투자만한 좋은 해법은 없습니다. 좋을 때 확인하고 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식으로서 매력은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소부장도 뭐 역발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지금까지도 늘 맞았고 예. 앞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예. 역발상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가슴으로는 해야 되고 머리로 하긴 힘들죠. 예. 자, 앞으로 이제 뭐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이 전체적인 섹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매크로가 고물가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시성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일단 뭐 HBM이라는 확실한 가시성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고, 예. 그것도 뭐 단순하게 2, 3% 오르는 게 아니라 모바일 디램은 뭐 15에서 19% 오르고 있고, 이거는 실제로 재고 조정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이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수요 매개체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2025년 되면 이제 공급 설비 투자를 올해 두 기업이 50% 줄이는 효과가 내년에 안 나타나고 25년에 나타나니까 좀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더 그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거의 톱픽으로 꼽는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증권 노군창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